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부자가 되실 겁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이 책의 비법을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일본의 억만장자 사이토 히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그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으로 꼽히는 부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를 만나고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그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정말 교토 부자 순위에 들 만한 상당한 부를 얻었거든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이 대화법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말이죠. 이 책에는 말투를 통해서 운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 말투뿐만이 아니라 외모의 중요성, 그리고 얼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려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꾼다. 사실 대화 실력보다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입니다. 멋만 부리지 마라 라는 말은 무시하세요. 멋 정도는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름다워도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멋을 부려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머리는 부스스하고 겉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도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면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당신을 100% 겉모습만으로 판단합니다. 인류 호텔에 평상복 차림으로 갔을 때와 멋지게 차려입고 갔을 때 호텔 직원의 응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영어를 잘하든 재치 있게 말을 잘하든 돈이 많든 일단 후줄근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호텔에 발조차 들여놓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멋지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태도가 당당해지며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은 물론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안에 든 사람은 같지만 겉모습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다룰 때와 하찮은 쓰레기를 다룰 때처럼 차이가 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기가 꺾이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은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대화 실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겉모습과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해서 강자와 약자를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그늘에 핀 꽃처럼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화 실력을 높이려 애쓰기 전에 겉모습부터 꾸미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처음에는 독자 여러분들도 대화법 책 맞아? 하고 당황하겠지만 사실은 겉모습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만 1세 정도가 되면 엄마가 집 근처 공원에 데리고 나가는데 이때 그곳에 모여 있는 다른 엄마들과 안면을 드는 것을 공원 데뷔라고 합니다. 일본 엄마들은 공원 데뷔를 얼마나 멋지게 하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원 데뷔를 하거나 엄마들끼리 브런치를 먹을 때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상시에도 얌전하기만 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녀 또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낄 수 있을까? 를 고민하지만 좀처럼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위아래로 샤넬 정장을 걸치고 샤넬 가방을 들고 연예인처럼 메이크업하고 머리까지 풀 세팅하고서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자신감이 없어서 뒤에 숨다시피 하던 그녀가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그저 미소 띈 얼굴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존재감을 뿜어내겠지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꾸 말을 걸 것입니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정말 근사해요. 멋지네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틀림없이 그녀가 대화의 중심이 되겠지요. 다소 과장된 예였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겉모습을 바꾸면 말솜씨가 전혀 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당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뚱뚱하든 말랐든 사장이든 평사원이든 전업주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겉모습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샤넬을 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패배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패션에 상당히 흥미가 있었지만 패션에 투자할 돈이라고는 아르바이트로 번 약간의 용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지에 나온 멋진 옷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저렴하지만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찾아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질이 좋은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0원으로 드레스 같은 옷을 살 수도 있고 1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이거 샤넬인가? 하고 착각할 수준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대단해요. 비결이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히토리 씨의 가르침과 패션에 대해서 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콘서트장에서 어떤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 마유미 씨의 팬이에요. 블로그도 아주 좋아해서 매일 보고 있어요. 함께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이 여성과 저는 초면입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패션에 관해 올리는 블로그만 보고도 저의 팬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 실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사한 사람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유머러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장난이나 아재 개그를 연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일지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빨보다는 옷빨입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요. 멋을 부리지 않아도 잘 풀릴 정도로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멋을 부리면 인생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화 실력이 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얼굴은 따로 있다.
얼굴 생김새는 각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하거나 성형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얼굴의 윤기와 깨끗한 피부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나이 들어 보이면 인기가 생길 리가 없지요.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윤기가 없는 얼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화장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 친구인 하나애가 마츠오카 하나애의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열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은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마스터하고 나서 은행과 우체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동안은 누구도 자신을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운이 열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갔더니 담당자의 응대가 자신을 VIP를 대하듯이 정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에는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피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가 동경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은 보는 순간 알 수 있지요.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해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해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을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강연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러니까 강연이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동한 얼굴이 잔뜩 화가 난 얼굴처럼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싶다면서 남들이 봤을 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과연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성공이나 행복은 본디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이자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웃는 얼굴로 듣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고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 당연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100번쯤 읽어보면 당연한 말만 쓰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노력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책을 산 사람 중 대부분은 아마 책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어지간한 각오 없이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다지고 한 번이라도 실천한 사람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지요.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지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내용이 모여서 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읽히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년씩 도서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십 년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어보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지요. 운은 마음먹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려고 이 책을 손에 드셨나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옷을 모조리 사고 싶다.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페라리를 매년 한 대씩 살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싶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친한 40대 싱글맘 A씨는 이혼한 뒤에 우연히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5년 정도 실천했더니 연수입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항상 상냥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싱글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그런 그녀도 처음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앞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라고 마음을 다잡고 한 발짝 내디뎠더니 이제 어떻게든 해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답니다. 그리고 히토리 씨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했더니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다고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나 되어도 잘 번다고 말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연봉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여서 왠지 주눅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각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당신은 혹시 돈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추어 행진하면서 제 발로 당신 집을 찾아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부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돔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다보다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본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만 미움을 받는다면 당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을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히토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부드러운 말은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마법.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지요. 자,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저에게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 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유미 씨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마유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 쉽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손님에게 차를 내주거나 복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온종일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빵사는 아침 일찍부터 맛있는 빵을 굽고 더 맛 좋은 빵을 연구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빵을 사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지요. 돈을 버는 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돈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데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어떨까요? 근사한 양복이네요. 오늘도 웃는 얼굴이 멋져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밝게 해주고 남들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하는 당신을 보면 신께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전업주부라면 남편의 미소가 늘면서 월급이 오르고 회사원이라면 출세하고 자영업자라면 손님이 많아지고 수입이 늘 수 있겠지요. 즐거운 보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는 신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훌륭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하늘에서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군 하면서 당신에게 상을 내려주실 겁니다. 신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런 신에게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일 따위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